혼쭐 내주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면 이거는 범죄예요. 동의했다는 이유로 막 죽도록 때려도 되는 거냐. 킹모버인 유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희가 오늘은 얼마 전에 그 법정 드라마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드라마를 넘어서 재판에 관한 예능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. 요새 진짜 하여튼 법조 관련해서 드라마, 예능 뭐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관심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.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 뭐 정배 스타일로 하고 오신 거예요? 아 지금 머리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 저기 미용실에서 그 미용실 그 원장님께서 이제 그만 오라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? JTBC인가요? JTBC에서 안방판사라는 프로그램이 얼마 전에 런칭했고 또 SBS에서는 지옥법정. 그 안방판사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좀 봤거든요.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많이 하는 VCR 보고 떠드는 그런 예능들 많잖아. 그런 느낌이어서 전격적인 법정 예능이라고 보기에는 지옥법정은 보니까 참여관, 강호동 씨가 참여관이고 실제로 판사 출신 판사님도 계시고 또 그 팀을 나눠서 그렇더라고요. 대표 변호사, 파트너 변호사, 뭐 인턴 변호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사실 대본을 잘 썼는지 되게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리얼하더라고요. 저는 되게 일단 색다른 포맷의 예능이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 연예인들이 이제 뭔가 변론을 진행하는데 나름 뭐 일리 있는 주장들을 많이 해주시고 예. 그리고 이제 거기 가끔 이제 증인도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하는데 그 과정도 되게 매끄럽지 않았나.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그 첫 회가 누구 나오? 첫 회가 그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첫 회가 명현만이에요. 명현만? 아니 몰라. 아닌 거 아니야? 아니야. 첫 위에, 회가 나는 검색했더니 위에 붙어있어. 첫 회인 줄 알았는데. 1회가 그걸 거야. 혼전순결. 일단 우리 이제 정말 흔히 요새 하는 말로 이제 진지 빨고 얘기를 하자면 혼인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거는 사실은 이거 뭐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잖아. 이건 아무리 우리가 법령을 크게 넓게 해석한다 그래도 사실은 뭐 갖다 들이댈 잣대도 없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. 뭐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뭐 결혼 전에 아직 뭐 약혼 단계잖아요. 이거는 어디까지 좀 재미 위주였던 것 같아. 그게 뭐 실제 재판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.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영됐던 명현만 씨랑 일반인이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대결을 하는 모습이 이제 방영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. 이건 제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고 우리 사실 강학상으로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범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면 이게 과연 범죄냐 아니냐 이런 강학상의 논의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좀 얘기해 볼 만할 것 같아요. 그 원고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? 권하솔 알아요? 알아? 전 권하솔 선수가 10대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. 그때부터도 되게 잘하는 선수였고 그 로드 FC 라이트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자로 인정받는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 말이 앞서고 그래 지금은 조금 비웃음의 대상이 된 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훌륭한 선수라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명현만 선수 보고 왜 프로가 일반인을 그렇게 패냐, 스파링을 가장한 이제 일방적인 폭행 아니냐. 거기서 막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? 그 컨텐츠 내용이 뭐 참교육과 관련된? 나는 솔로에 나왔던 무리를 일으켰던 그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자기가 막 엄청 세다. 그리고 이제 여성 출연자들을 대하는 방식도 좀 무례하다.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었거든.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명현만 선수한테 도발까지 공식적으로 도발까지 했잖아. 사실 누군가를 막 엄청 팬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스파링 하면서 받아주는 느낌인데 근데 영철은 조금 혼쭐 내주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이걸 정리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원고는 이제 권하솔 선수. 권하솔 선수는 이거는 범죄다. 아무리 동의를 받아도 너 프로 선수가 일반인이랑 스파링하면서 이렇게 패면 범죄 아니냐 그런 거고 명현만 선수 측은 동의 받고 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다 했다. 그러면 이건 스포츠 일환으로 봐야지.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느냐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건데 이건 뭐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이게 진짜로 그 어떤 상해죄라고 고소를 한다거나 만약 영철 씨가 손에 다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것 같긴 해.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형사적인 문제부터 한번 따져볼까? 이거가 진짜
당연히 뭐 서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상해죄로 의율하기는 상해 고의가 있었다고 의율하기는 어려운데 과실치상? 아니지. 오히려 때렸다고 보면 사실 때렸는데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. 다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로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가 아니겠어? 그러네. 이제 유변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과실치상으로 접근한다기보다 일단은 사실 스포츠도 그럴 거 아니야. 스포츠도 기본적으로 상해 고의까지 있는 건데 이게 사회적으로 상대방이 동의가 했으니까 그 격투기 스포츠는 이게 범죄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. 피해자의 뭐 승낙이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아니면 업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만약 그게 이제 업으로 사는 사람들끼리는 업무에 의한 정당 행위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두고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.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의 이 실력을 모르고서도 그걸 동의했을 수 있는데 스파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막 죽도록 때려도 되는 거냐. 한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요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법구조는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면 이거는 범죄예요. 상해죄가 되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했을 때는 이 피해자의 동의와 관련해서 동의가 있다고 무조건 범죄가 안 된다고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동의인지 용인될 수 없는 동의인지를 따져요. 제일 대표적으로 내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내 손가락 자르겠다 신세포기 각서를 쓰고 나중에 진짜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을 때 야 그럼 나 손가락 잘라 내가 동의를 해서 사채업자들이 손가락을 잘랐다 이랬을 때도 이 동의가 유효해서 범죄가 성립 안 할 거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아니 그런 경우의 동의는 사회적으로 용인을 할 수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자른 사람은 너 이거는 상해죄로 그 처벌을 받아야 돼 라고 이제 기본 논리가 이래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영철 씨의 동의가 과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이제 경기를 하는 중간에 한 명이 다쳤을 때 제지할 수 있는 심판이 있었느냐. 그리고 타격이 뭐 넘어졌는데 이미 저항 불가능 상태인데도 계속 때릴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거는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겠지만 제지할 수 있는 심판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는 게 아닐까. 저는 법률적으로는 추정적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. 이제 영상을 보면은 거기에 그 심판도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의료진이 또 있었어요. 거기 변호사도 있었고 이 정도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말씀해주신 뭐 사회상규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. 예. 이 정도의 동의 자체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해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헤드기어가 없었잖아. 맞아요. 헤드기어는 없던. 일반인인 그 프로 선수가 아닌 선수랑 싸울 때 헤드기어가 없이 상대방이 상처가 생기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과실치상 정도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아까 얘기를 한 거거든.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법적으로 물고 늘어지면 나는 과실치상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상해 진단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게 진짜 헤드기어가 없었던 그 뭐 머리 쪽에 타격이 심하게 와서 뭐 6주 이상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판결이 되게 좀 주목이 됐는데 분위기 되게 엄숙하고 막 지옥 법정이어서 그리고 또 그 판사님이 실제 법관 출신이잖아요. 이력도 되게 특이하게 법관을 하시다가 지금은 방위산업청 하시다가 지금 법무부 공무원으로 계시더라고. 근데 딱 판결 내린 순간에 아 이게 되게 잘 짜여진 연극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연출이 권하솔 선수와 둘이 이제 붙는 걸로 지옥의 스파링을 하는 거. 근데 안 그래도 두 사람 간에 붙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거든. 하여튼 그래서 마무리가 그렇게 되면서 궁금하더라고. 어떻게 될지. 이게 진짜 정통 법정물은 아니라 저희가 특히 이제 뭐 이게 기소가 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이렇다 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이 정도는 시청자분들이 알아도 재밌지 않나 싶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동의 받아갖고 내가 얘를 해도 나는 동의 받았으니까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. 하여튼 뭐 공교롭게 좀 비슷한 시기에 런칭을 한 두 가지 법정 예능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재미있게 보고 또 변호사들은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려봤는데 다음 회차나 이렇게 재밌는 게 있으면 저희가 또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들어오겠습니다.